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장황한 신년사 발표했는데 뭐 그 내용은 또 잠시 후에 우리가 한번 다시 집중 해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보니까 청와대, 이건 문재인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장관, 즉 청추가 격렬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우리 코너를 통해 가지고 네. 뭐 충분히 예상했던 그렇죠. 그런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네네.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저희가 마침 보니까 그 당시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나왔을 때, 그때가 아마 지난달이죠. 12월 7일경입니다만은 그때 저희가 뭐 잘 보여드릴게요. 저 문재인 팥줄 쏘 피하려다 검찰청 들어간다라고 한번 보도해드리면서 그 이야기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5선, 서울에서만 지역구 5선 의원입니다. 지역구 5선 의원에 이 양반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 다음으로는 정동영 추미애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권의 꿈을 키워온 사람이 추미애 의원인데,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추미애 의원이 1월 3일 취임식 갔지 않습니까? 네. 1월 2일날 임명받고 1월 3일날 취임식 가졌는데, 바로 청와대에 있는 내시들 십상시 중에 이제 보면 또 민정 십상시가 있어요. 민정 십상시들이 보면 법무부에를 윽박지른 모양입니다. 빨리 검찰 인사안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가장 핵심적인 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의 민변 출신의 비검사 출신을 갖다가 검사로 임명해서 안치를 하고 있고, 또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 민변 출신의 비검사 출신의 인사를 안치려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바보입니까? 내시들이 갖다가 갖고 와라 그런다고 갖고 가게? 그러니까 청와대의 문재인 참모들이 법무 참모들이죠. 민정수석 뭐 다 포함해서 참모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미애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어이 추 장관, 지금부터 너 박상기 해라, 이렇게 한 거죠. 박상기 법무장관. 박상기 법무장관. 전남 무안 출신이고 저 연세대 네. 법대 강사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교수하신 게 네. 캐리에 뭐 전부 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을 박상기 교수를 저 허수아비 간판으로 세워놓고 네. 사실상의 법무장관 대행을 조국 민정수석이 했던 거죠. 그 뒤에는 또 김종석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우리 애청자분들도 또 벌써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조국이 얼마나 참남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네. 총리, 저 법무장관 박상기, 저 뭐 행자부 장관 김부겸에 앉혀놓고 셋이 쭉 앉혀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뭐 발표하고, 그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 말도 안 되게 정부의 개헌안을 네. 대통령의 정식 참모인 법무장관이 하지 않고 네. 민정수석이 나와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어디 강남 어디 이제 뭐 선출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옆에 박상기 법무장관께서 저 부하 쫄병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술을 한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뭐라고? 통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통음을 안 하시고 조금씩 아니, 통음이라는 게 침을 하시더라고. 그 통음이라는 게 쫙 마시는 통음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저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통음을 하고 거기 있더라고요. 또 있으니까 또 우리 또 선배님께서 또 박 장관하고 잘 알아가지고, 야, 박 장관 저 여기 소주 몇 병 더 보내라, 이거 뭐냐 뭐 이래서 뭐 얘기도 하는데, 아니 그래서 난 저분이 왜 저렇게 침을 한가 그래서 그날 인터넷에 들어가서 뭘 봤더니 음매 정부의 개헌안을 국회에 가서 설득해야 되고 법무장관 박상기를 제껴놓고서 저 법무장관 대행 조국이 한 거.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 마음 참 고생 무진장한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박상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전남 무안 출신으로 보면 임종석 라인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실제 당시 민정수석실의 조국, 지금 보니까 조국도 또 허수아비라. 조국도 허수아비인 거예요. 조국도 허수아비였고 실세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었고, 백원우는 사실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백원우를 좌지우지했던 자가 이번에 지금 추미애 장관의 꼭대기를 누리려 하고 있는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입니다. 지금은 이광철이 민정비서관입니다. 그렇죠. 이광철이고 한데 네. 이거 여담인데 네. 박상기 장관께서 또 장관에서 이제 물러나고 나서는 조국이한테 드디어 이제 야 박상기 나가 이렇게 가가지고
미국 요세미테 공원에 네. 놀러 가셨던데 거기서 또 어떤 제 아는 지인분이 또 네. 전화했더라고요. 야 박상기 요세미테 와 있더라 뭐 그런데 네. 그냥 홀가분한 표정이더라 그날은. 네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문제가 그래도 그나마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는 네. 뭐 장관을 뭐 가라마우리 시키는 사람이었으니까. 가라마우리가 뭐냐니까 바지 저고리 바지저고리 허수아비 그 사람이었으니까 네. 그나마 그래도 조국은 저 백원우는 뭐 그 말짱 허당인 거예요. 실력은 이제 실세지만은 네. 검찰이라든지 저 법조 라인. 저 사법부와 검찰에 그래도 그나마 서울법대 교수를 했으니까 법대 나오고 그렇죠. 친구들도 좀 있고 예. 그다음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검찰과 연결망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현재의 그 저 민정수석 팀들은 거기에 비하면은 이건 전부 다 그냥 허당들로 모아놓은 거예요. 자, 민정수석 뭐 하던 사람입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저희가 도표를 한번 올려서 한번 보시고 우선 민정수석 김조원 씨입니다. 김조원 씨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이 양반은 사무관 시절부터 감사원에 그냥 감사원 붙박이 쭉 있는데 다만 2005년,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 민정수석 하던 문재인 민정수석 두 번 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그때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을 잠깐 했었어요. 그 인연으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 그만두고 2012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대선 때 좀 도와주고 대선 때 이제 경남 지역 선대위원장인데 문제는 김조원 씨는 솔직히 말해서 법조계에 맥도 없고 허당입니다. 지금 이 김조은 민정수석이 네. 이제 뭐 법무비서관 그 밑에 있는 법무비서관은 이제 사법부 담당 네, 네. 민정비서관은 하고 하는데 네. 어디 부장검사 부장판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저 김조원입니다 그러면 그 판사 검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시더라? 누구시라고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김을 구웠다고요? 김조원.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있는 이제- 민정비서관 또 누구예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보면은 이 청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니까 청와대 수석이라는 건 우리 군대라면 군단장입니다. 그다음 뭐 비서관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한 50명 가까운 비서관이 각자 하나씩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부부처를 하나씩. 예, 사단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민정비서관이 앞서 말씀드린 이광철. 이광철 뭐 어디 출신이에요? 이광철은 전남 한평 출신입니다. 그 이제 한림대 나왔고. 임정석 라인들이군요. 예. 이제 임정석 라인들이 임정석도 사라지고 조국도 사라진 민정수석실을 장악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광철 씨는 1971년생으로 전남 한평 출신이고 한림대 나와서 사실을 해갖고 물론 판검사 무슨 대학이? 한림대 뭐 어디 이 IT 있어요. 있습니까? 됐고요. 예, 예. 이 양반은 한림대분들 화내시겠다.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 예, 그렇죠. 민변 사무 차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바로 백원우가 민정비서관 할 때 그 밑에서 선임행정관으로 백원우를 통해서 또 등등등. 바로 이광철이 이름이 나오는 데가 바로 뭐냐니까 울산 부정선거 고래고기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광철입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공직기강비서관. 네. 공직기강비서관이 이제 보면 흔한 얘기로 공무원들한테는 저승사자고 이 공직기강비서관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인사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1968년생이고 이 사람은 사시 출신은 아니에요. 고향은 또 어디야? 이 사람 전라북도 전주 출신입니다. 아이고, 완전 호남으로 그냥 도배를 했네. 그렇죠. 전주 출신으로 전라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최강욱 출신은 법무관 출신입니다. 법무관 생활을 오래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관 그만두고 민변 사법위원장을 했습니다. 다 민변이네. 네, 민변이 민정수석실을 장악했고 그래. 허수아비 예. 민정수석을 하나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최강욱 씨가 또 이름이 요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죠. 바로 조국의 아들. 이제 가짜 증명서. 그런데 이 양반은 지금도 그건 진본이라고 우기고 있으면서 최강욱 씨는 보면은 아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검찰 입장에서 불편할 거예요. 이 친구가 사실 인사검증 다 하거든. 그러니까. 네. 이건 그리고 뭐 저 형사 피의자가 지금 뭐 지가 뭐 남 뭐 처벌하겠다고 달려드는 판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법무비서관이 있습니다. 이 법무비서관이 사실 하는 역할은 법무비서관이 검찰과 또 사법부하고 대화 루트죠. 김영식 비서관입니다. 전남 한평 출신입니다. 참 한평 사람들 좋겠다. 한평 많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마치고 바로 2019년 2월 작년이죠. 작년 2월에 판사 마치고 조금 있다가 원래 그 전에는 보면 특히 이 사법부에서 무지하게 먹어요. 어떻게 부장판사까지 지낸 자가
옷 벗자마자 바로 몇 달 있다가 바로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로 쪼르륵 달려가느냐. 이게 전남 한평 출신의 법무비서관 김영식 비서관이고 우리가 이제 너무 귀에도 익숙한 반부패 비서관이 있죠. 아까 네. 말씀하셨던 박형철 박형철 비서관. 이 박형철 비서관이 이제 이 반부패 비서관이 원래 저승사자 아닙니까? 근데 반부패 비서관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국 민정수석 때는 그나마도 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장과 그다음에 박형철 검사는 그때 그 유명한 국정원 댓글 사건. 그때 이제 한 팀이었어요. 그래서 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 연말 12월 달에 이제 그만두고 그 후임으로 왔던 사람은 이명신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판사로 임명되었다가 검사를 거쳐서 김앤장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만 4명 비서관 중 이 사람만 경남 김해 출신입니다. 이제 그 이광철, 네. 뭐 최강욱이라는 두 친구가 네. 민정수석이 이제 허수아비 세웠고, 네, 네. 뭐 검찰하고 뭐 통화도 안 된 사람 하나 세워놓고, 네, 네. 이 법무장관까지 네. 저 박상기 추미애 장관한테 주 장관 너 박상기야 그랬더니 추미애가 어디다 대고 이 자식들이 미쳤나? 판사 출신입니다. 한양대 나오시고 판사 출신이고 판사 10년 했어요. 판사 10년 하고 네. 5선 국회의원에 네. 당 대표. 땅 대표님 나보고 이 자식들은 박상기야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충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안 돼. 보나마나 우리가 뭐 이쪽 전기가 이렇게 뭐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불꽃 튀듯이 네. 추미애가 야 뭐 근데 서울지검장을 누가 하라고? 아니 민변 출신 민변. 그다음에 뭐 검찰국장을 누가 하라고? 그럼 나는 민변. 박상기 나보고 박상기 하라고? 이 자식들이 이게 아주 장난을 쳐도 라면서 이제 빠자작 튄 거죠 이게. 짐작가요. 그리고 네. 지금 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2년 남은 문재인과 같은 배를 타가지고서 네. 그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파출소 폐하려다가 지금 검찰청으로 가는 모양이 됐다 그러는데 네. 추미애 장관은 법무장관의 가장 큰 일은 이제 검찰을 꾸리는 건데 검찰이 우리가 검찰 개혁하자고 온 국민과 여야가 목을 매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고 환부를 도려내달라고 해서 검찰 개혁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국민의 여망인데 추미애가 대통령 비서관들 꼬마들이 와가지고서 장관님 뭐 박상기 하시고요. 뭐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국으로 닥치고 있으면 이 자식들이 어디다 대고 지금 장난을 해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이 지금 뭐 보면은 알겠지만은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네. 이 사람이 무슨 뭐 약점 잡혀와가지고 끌려왔습니까?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네. 제대로 된 검찰 개혁도 하지만 네.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해서 우리 사회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 독려를 해야지. 네. 이거 뭐 장관 뭐 기껏 해봐야 2년 할 텐데 거기에서 자기 인생 이제 노무현이가 선거 마지막 날 손 들고서 우리에게는 추미애가 있다고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네. 정치적 노선을 달리해가지고서 탄핵으로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비서관 아이들이 가가지고서 장관님 뭐 대통령 뜻이 이러신데 이거 그냥 해주시고요. 민변 아이들이 뭐 검찰하고 검찰도 안 하는 애들이지만 뭐 네. 대통령 뜻입니다. 그러면 추미애가 야 나는 대통령 뜻을 따르려고 온 게 아니고 국민의 뜻을 따르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양반 성정에 맞는 거지. 아니 그래요. 비서관님들 참 실세스들이시고 뭐 대통령 왼팔 오른팔 하신다는데 제가 뭐 장관 자리 주셨으면 제가 박상기 하지 뭐 그걸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두 사람이 생각나네요.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그만두었던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비서관도 아니고 행정관이 그 총장님의 육군 참모총장 육군 대장의 인사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런다고 계룡대에서 쪼로록 용산에 올라오는 그런 육군 대장이 있는가 하면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학렬 씨라고 있습니다. 예, 별명이 쓰루죠. 쓰루 같이 생겼다 그래갖고 이 양반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하는데 옆에 있던 경제수석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하고 이 김학렬 씨는 원체 에리트니까 경제부에서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뭐 궁금한 게 있고 뭐가 좀 이견 있어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그 경제수석이 아니 각하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 면전에서 김학렬 씨가 그 수석 비서관 갖다 들이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야 비서관 무슨 생각이 있어?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비서관 무슨 생각이고 무슨 의견이 있는 거야? 그런데 앞서 우리 김영하 시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미안하게도 이렇게 살다 보면 완전히 바지 저고리 허수아비
대통령 된 겁니다. 십상시들이 그야말로 예전에 보면 허수아비 황제 하나 올려놓고 십상시들이 다 말아먹지 않습니까? 일개 비서관들이 그것도 5선 의원, 지역구 의원 출신의 추미애 장관한테 가서 이게 마치 대통령 뜻이라면 추장관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건 내가 대통령 직접 할 얘기지. 너희들은 끼지 마. 그렇죠. 좀 보면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 떠오른 게 네. 두 비서관이 혹시 또 옛날 그 육군 참모 중에 행정관이 부르듯이 그래도 한 급 올라갔지만은 네. 저 장관님의 검찰 인사 철학을 저희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게 그거예요. 그게 1월 3일 날, 어. 1월 3일 날 갑자기 바로 취임하는 그날 바로 루트를 통해서 법무부를 갖다 옥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흥미진진이네. 흥미진진한지 진짜 보면 추미애 이런 식으로 꺾일 추미애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십시다. 과연 이제 윤석열보다 더 무서운 추미애가 될지 네. 아니면 그야말로 또 저기 예전에 누구 육군 참모총장 마냥 비서관한테 실실 기신기신 하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될지 그야말로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일입니다. 네.